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수님의 발제문에 대한 토론자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태선님의 토론 발표가 있겠습니다. 신태선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근 교수님께서 인식 개선에 대해서 발제해 주신 것에 대해서 다시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립니다. 저의 첫 주제는 인식 개선의 목적과 사회 통합 촉진 문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당사자 인권 보호와 지나친 권리 강조로 인해서 1918년도에 임세영 교수님이 피해를 당하셨고, 또 그 다음 해에 1919년도에는 안인득 방화 사건이 발생하여서 우리가 큰 이슈가 되고 문제가 되었지요. 그런데 그 사건 자체가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발생한 일이 언제 어디서 또 발생하게 하지 않는다는 그런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일들이 가족과 당사자의 교육이 반드시 필요한 지금의 시점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들이 잘 인식하고 공부했더라면 미리 예방할 수 있었고 치료받을 수 있었겠다고 생각합니다. 또 홍보 부족으로 가족협회가 있는지, 또 정신보건센터가 어디 있는지, 또 정신재활센터 같은 그런 여러 복지시설이 있는 것 자체도 몰라서 찾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제가 대구 지역에 사는 어떤 가족의 어머니가 도움을 요청하는 신문기고문을 읽었는데요. 그때 그분 당사자는 이해를 못 했는 아버지가 오히려 이제 아들의 이상한 행동을 정신 못 차려서 그렇다 생각하고 막 폭력으로 이렇게 오히려 다루었기 때문에 더 그 당사자는 더 깊은 병에 빠지게 되고, 또 그러나 그 아버지가 생계를 이으셨는데 그분도 병에 들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는 또 이 당사자가 아버지의 폭력을 이어받아서 그런지 또 폭력을 사용하게 되니까 그 폭력을 못 담당하는 누이 동생은 또 다른 곳으로 피신을 가고요. 그리고 또 그 어머니는 이제 그 아들의 폭력을 고스란히 다 감당해야 되니까 너무 위험하고 이래서 삶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태까지, 남에게 급한 도움이 필요한 그런 상태였지만은 이걸 신문에 기고를 했지만 누가 현금을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인지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서는 또 이렇게 정보 번호를 누락하면 안 되는 어떤 법 때문에 그분을 번호를 알 수가 없으니까 실제로 참 답답해서 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처럼 처음 병이 난 가족들이 도움받을 방법조차 모르고 있는 경우가 아주 많은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이 있다는 것을 혹시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활고 때문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그 시간을 뺄 수가 없어서 교육에 참가할 수 없는 가족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한테 국가가 책임져서 정부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처에서나 휴가를 주시고, 안 그러면 교육비를 지불해 주었어라도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제도가 마련되기를 정말 저는 간절히 요청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이 조금 시간이 나고 여유가 있는 사람은 그런 소문을 들어도 빨리 가서 교육도 받을 수 있고 듣고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자체에 도움받는 것조차도 몰라서 너무나 위험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첫째, 제가 처음 이것을 알았을 때만 해도 너무 오랜 세월이 지나서 어떻게 대처할 방법을 정말 몰랐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연한 기회에 이런 교육이 있다는 것, 장소를 알게 되어서 찾아가서 비로소 눈을 떴는 것처럼 저도 이런 사람들을 너무 안타깝게 찾고 도움을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질문 교수님한테 하는 거는 발제해 줄 수 없는가 이거지. 국가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근무처에서 휴가를 좀 주고, 그렇지 않으면 교육하는 그 수당을 좀 주면은 그 사람이 직장에 빠져나와서 교육을 받을 수 아니겠네 이거지. 그래서 이걸 너무나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계속 두 번째는 주제는 평균 해소 방법인데요. 이번에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은 F20 영아 시청평을 제가 들어보니까 당사자 어머니가 아들의 조현병을 숨기기 위해 급급해서 일어나는 일들을 아주 쇼킹하게 전개한 스토리가 우리 당사자와 가족에게는 인식 개선이나 편견 해소보다는 오히려 경각심을 일으키는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이 가족이 이 패밀리링크라는 가족 교육을 받았더라면은 감추지 않고 오픈하여서 가족과 당사자가 당당하게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치료받을 권리를 쟁취할 수 있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상한 사과를 버리지 않고 도려내어서 먹는 것처럼 부족한 부분을 케어하면서 더 많이 남아있는 다른 삶을 즐기면서 꾸려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편견을 해소하는 또 다른 방법은 우선 당사자와 가족부터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가족 중에서도 그 아픈 자녀를 숨기고 싶어서 친척이나 다른 형제가 오면은 이렇게 얘기를 안 하고 감추고 다른 방에 가 있으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를 아주 많이 보고요. 어떤 어머니는 심지어 자기 자식을 아프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엘리베이터도 같이 타지 않는데요. 그렇게 하는 자체가 남이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비록 알고 본인이 말을 하지 않으니까 모르는 체 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것은 첫째, 가족 인식부터 먼저 해야 되지만은 이웃과의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아파트나 지역의 공동 관심사에 적극 참여해서 봉사하다가 보면은 이 자녀의 아픔을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또 공감을 주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자면 저는 제 아파트에서 부녀회장도 하고 동대표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아파트 일어나는 일이면 참 더 설숨설숨해서 일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우리 아파트에 이상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는데요. 아파트 안에서 주차장에 있는데 그 주차장 쪽으로 박하서 병을 던져서 차에 유리를 파손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발생되는 이 시간대가 우리 아들이 직장에 가서 일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금 더 뭐 걱정하지는 않아도 되지만은 또 저희 아들을 잘 아는 사람 그리고 이웃에서 제가 오픈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아들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은 크게 우리 아들이 그랬으리라고 생각도 하지 않는 염두를 두지 않는 그런 걸 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안 할 말로 우리 애가 그때 집에 있을 시간에 그런 사건이 발생됐다면은 혹시 또 의심받을지는 않았겠나 그런 마음이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을 아직 한 달도 넘었는데 아직 그 범인을 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경찰이 와서 수사를 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처럼 뭐 어떻게 우리가 잘못하면은 오해받고 의심받을 수도 있다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취업 문제인데요. 재활에 꽂힌 직업 재활을 가능하기 위해서 최선의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할 능력이 없다고 방치하지 말고 당사자가 할 수 있는 역량만큼 일을 시키는 방법과 도움을 받았더라도 무슨 일할 수 있게 취업시키는 것이 그 사람에게 성취감과 보람을 가지고 재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그것이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연구해 봐야겠지요. 지금 우리 대구 재활센터에서는 지난번에 꽃배달 사업도 하고요. 또 이번에 장례식장 등에서 일회용 식기 사용을 금지하는 법으로 인해서 복지사 선생님들께서 주선해서 식기 세척 사업을 지금 준비해서 아래층에 가동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수성 베너스테에서는 대구 경력권 달성군 단산 농장을 임대해가지고 이 농장 체험으로 힐링할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아주 회원들과 재미나게 농작물 심기를 하면서 작업하는 모습이 굉장히 마음이 흐뭇하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이 복지사 선생님들과 여러 모든 관계되는 모든 분들이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항상 감사의 마음은 가득합니다. 근데 비록 쉬운 일이 아니지만은 길은 어디에도 열려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은 저는 이것으로 말을 마치겠습니다. 네, 신태선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게 가족의 입장에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가족 교육을 통해서 조금 더 이게 질환과 자녀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적응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참 도움이 되었다라는 경험적인 말씀이셨던 것 같고요. 아까 사회적 접촉에 대해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분들도 그 접촉면을 넓히고 오픈하고 공개하고 쉽지 않은 일이긴 하죠. 쉽지 않은 일이긴 한데 그럼으로 인해서 그 주변 이웃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오해나 불신이 생기지 않는 그런 경험 아주 좋은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직업재활 또 얘기를 해주시는데요. 이게 저희들도 이제 일을 하면서 정신재활의 꽃은 직업재활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긴 한데 결코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비장애인들도 지금 일자리가 없다고 자꾸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장애나 취약하신 분들은 더욱더 힘든 상황이긴 한데 힘들다고 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같지는 않고요. 그 안에서 또 찾아보면 또 틈새 시장들은 다 있는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찾아서 우리 회원분들이 사회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은 당사자 대표로서 천정숙님의 발표가 있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당사자 인식 개선의 내용 중에 당사자가 동료 지원과 취업 개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동료 지원가로서 교육을 받고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당사자 인식 개선의 감소도 될 수 있고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당사자나 보호자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소통할 수 있는 교육이 좀 많이 마련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 또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또 넓혔으면 좋겠고 주거 시설을 좀 마련해 갖고 임대라도 당사자 위주로 몇 명씩 이래 해 갖고 어느 정도 주거를 확보가 되면 경제 활동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또 당사자들이 일회 홍보를 하는 것보다 자주 홍보 활동할 수 있고 이웃과 개선할 수 있는 봉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인식 개선에 감사할 수 있는 도움이 안 될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발표해 주셨습니다. 간단하게 발표해 주셨는데 그 안에 많은 의미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이제 제가 교수님한테 좀 부탁드려야 할 것 같긴 한데 여기 지금 최근에 우리나라 당사자분 활동에 대해서 그 떠오르는 화두라고 해야 되나요? 동료 지원가에 대한 얘기들. 그래서 외국은 많이 활성화되어 있고 보편화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 단계에서 여기에 대한 당사자분들의 관심 이런 것들이 참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당사자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장인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건 전문가나 정책 기반자뿐만 아니라 당사자분들의 의견이 분명히 들어가야 될 부분인 것 같다는 생각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의식주 중에 지금 가장 필요한 게 주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가족분들도 다 그 고민들을 하시죠. 가족분들도 이제 연세가 있고 하시기 때문에 추후에 자녀분이 혼자 독립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에 대한 고민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게 주거니까 주거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당사자분들도 이제 그런 고민들은 함께 하고 계신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지금 뭐 다른 지역 요번에 엊그제 서울에서도 이런 관련된 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자립생활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 지속적인 논의가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다음은 오윤종님 발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인식 부분에 관해서는 제가 병원에도 있어보고 병원에 입원도 해보고 사회복귀 시설에 몇 년간 다녀봤지만 뉴스에 나오는 그런 분은 본 적이 없으며 오히려 더 방어적인 분들이 많기 때문에 TV, 유튜브 캠페인을 통해서 인식이 개선되는 쪽으로 지원을 국가에서 해줬으면 싶습니다. 그리고 약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엔 효과가 잘 안 나타나서 약을 끊고 싶었는데 아버지께서 길게 봐야 된다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잘 안 믿었지만 약을 계속 먹으니 최근 어느 순간부터 약 효과가 생겨서 의사와 약을 믿고 꾸준히 치료받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저도 약만 잘 먹으면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단 말을 안 믿었는데 최근 회복하는 게 느껴지니 가능하겠다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다음 밀취업 부분에 대해서는 발병 초기에는 집에만 있으니까 무기력하고 힘이 없었는데 베네스트라는 사회복지기관을 소개받으니까 어디에 매일 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고 시설을 통해 제빵 일을 할 수 있는 앞산 베네스트라는 보호작업장을 소개받아 최근 몇 개월간 일해보니 주로 겪는 과민해지는 것과 환청이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지만 임금을 받으니 뿌듯했습니다. 따라서 정신장애인들이 규칙적으로 일하고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곳이 많아졌으면 좋겠고 정신장애인 등록이 안 되고 정신과 진료만 받는 분들에게도 등록된 분들과 같이 일할 기회가 제공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윤종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얘기해 주시는 거라 짧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네. 저희들이 공부하고 교육시키고 알려드리는 내용들을 너무 잘 배운 것 같아가지고 모범답안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왜 병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되고 어떻게 재활해야 되고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몇 마디 말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 이런 내용들이 지금 우리가 이것도 지금 녹화해서 유튜브로 나가고 할 테지만 이게 어떻게 코로나 이후로 이게 또 활성화되는 것 같긴 합니다. 그 전까지도 저희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리고 홍보했던 얘기를 했었지만 그런 매체들에 대해서 잘 몰랐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한번 영상이 녹화가 되고 본인들이 본인 얼굴들을 드러내고 본인들의 경험을 얘기해주고 이런 경험들을 공유하신 분들이 많아지면 옆에 전문가나 가족분들이 약을 먹어라 하는 것보다 내가 약을 먹고 이렇게 회복이 잘 되었다라고 알려주시고 약뿐만 아니라 이런 재활, 이런 재기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시면 그런 부분들이 훨씬 더 큰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발제자분과 토론자분들의 얘기를 모두 들어봤고요. 교수님도 발제를 해주셨으니까 해주시면서 아니면 오늘 토론장에서 들었던 뭐 소회라고 해야 되나요? 소감이 있으시면 한마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 가족분들과 당사자분께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해 주셨는데 뭐 사실 당사자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게 실제 존재하는 현실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의 말보다 더 힘이 있고 또 진정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오늘 말씀하신 것들 중에서 뭐 몇 가지만 이제 정리를 해보면 치료가 지금까지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치료가 중요한데 치료가 어떤 면에서는 강제 치료다 보니까 치료받아야 될 의무를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래서 위험하면 입원 치료 받아야 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사람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강요당하는 것을 좀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료를 나의 권리 또 내가 누릴 수 있는 혜택 이렇게 인지할 수 있도록 좀 우리가 치료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번에 이제 정부가 온국민 마음건강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뭐 예전에 그런 얘기들이 조금 나오고는 있었습니다만 조금 더 구체화된 게 초기 치료를 좀 집중적으로 해서 병의 만성화를 좀 막고 재활이나 사회 복귀를 좀 촉진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오늘 발표하신 당사자분 말씀대로 이게 치료가 어떤 분들은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치료가 좀 효과가 없다고들 그래요. 그래서 그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과 없는 것에 그 책임을 져야 될 것은 정부 정책 당국이고 또 의료기관이고 일선의 의료진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가 어떤 대상자들에게 얼마만큼 효과적인가에 대해서 정부가 좀 연구를 해서 밝히고 가족들과 당사자에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렇게 해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치료를 우리가 권리로 이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분들도 그렇게 요구해 주시고 또 계속 옹호를 해 주시면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직업재활과 관련해서 각 재활시설에서 참 수고가 많고 애를 많이 쓰시는데 아마 제일 아쉬운 점이 일자리 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실 텐데 일자리가 잘 안 생기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가 정신질환자의 위험성 또 무능력하다 이런 잘못된 편견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으로 직업재활을 해서 사회 속에서 일하시는 모습들을 좀 많이 홍보하고 또 지역사회의 고용주들도 또 정신장애인을 고용하면 사회 통합에도 기여한다는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홍보를 좀 해나가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당사자분께서 정신장애인 등록하지 않은 분들도 등록한 사람과 똑같이 고용지원 혜택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향후에 지금 이 논의가 조금 더 구체화되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지금 정신장애인에 대한 차별 규정으로 이렇게 폐지를 지금 요구받고 있는 법조항이 장애인복지법 제15조인데 15조를 폐지하면 이제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 중에 하나가 그러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는 그 장애 등록 안 하신 분들도 혜택을 다 받는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애 등록한 사람만 서비스를 받는 거 아니냐. 그러면 장애 등록 안 한 분들이 배제될 수 있다. 이런 이제 염려를 하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정신장애 범주를 좀 넓혀서 뭐 가벼운 분들도 경증장애로 좀 등록을 하실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있고 또 굳이 나는 만약에 등록하지 않겠다 그러면 저는 정신재활시설을 이용하는 분들에 대해서라도 동등한 혜택을 좀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정신재활시설에 등록했다 혹은 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등록했다는 것은 이 사회의 높은 편견과 낙인을 가정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활을 해보겠다 전문적인 도움을 달라 그런 의지의 표현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은 사회가 포용적으로 서비스 체계로 다 안고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족 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 뭐 가족협회가 일부 펀드를 받아서 하시고 계신데 어머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좀 시행은 가족협회에서 하더라도 이걸 좀 법제화하든지 또 재정도 정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좀 확보를 해서 정신건강 문제가 있는 자녀 또 형제 배우자를 두고 있는 가족들은 언제든지 와서 교육받고 그럼으로써 또 치료나 재활이나 사회통합에 대해서 가족분들이 더 역량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을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역사회에 살면서 범죄만 일어나면 우리가 제일 많이 의심받는다는 것은 많은 가족과 당사자들의 불편함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체적인 의심을 받거나 하는 사례들이 일어날 때 그것들을 참고만 있지 마시고 부당한 의심에 대해서는 또 그거 문제 제기를 해 나갈 수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에 그런 거 있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인 줄 안다. 그런 말씀이, 그런 속담이 있는데, 우리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부당한 대우를 당하면, 그 부당한 처우에 대해서 당당히 목소리를 내고, 항의하고, 또 성명서도 발표하고, 그렇게 해 나가다 보면,
사회가 그래도 우리를 차별해도 되는 대상으로 보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좋은 토론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 분 토론자분들 중에 혹시 뭐 또 소감 얘기해 주실 분 혹시 계실까요? 신 대표님 소감 한마디, 가족 대표로 한마디 해주시겠습니까? 이 오늘 참 좋은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교수님 말씀에 강의가 굉장히 귀에 들어오도록 아주 명료하게 느끼고 많은 공부를 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사과를 혹시 상했더라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사과 속을 파서 돌에 넣어서 나머지를 먹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가족들이 그 당사자의 부족한 부분은 이렇게 케어 잘 하면서 이 세상에 더 많이 남아있는 다른 삶을 아주 여행도 하면서 또 삶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어떤 권리와 권한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역량이 되고 그런 삶을 추구하기를 그렇게 저는 많이 바라고 원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오윤종님은 어떠세요? 저는 그거 교수님 강의도 잘 들었고, 그다음 제가 겪은 것을 이렇게 발표할 수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됐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오늘 거의 1시간 반 이상 시간이 지금 지나고 있는데요. 시간이 어떻게 지난지도 모를 정도로 이게 몇 분 안 계신 참석자분들이시지만 앞에도 방청해 주신 분들도 집중해서 잘 들어주셨던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그만큼 저희들이 이제 공감하고 있는 내용들이고 그만큼 더 절실하게 바라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집중할 수 있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경험적으로 말씀하셨던 게 교육과 사회적 접촉, 이게 우리 스스로의 어떤 편견과 인식, 편견을 깰 수 있는, 낙인을 깰 수 있는 아주 가장 좋은 효율적인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우리 스스로가 지금 증명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 있으면서 가장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던 표적 집단 중에 정책 기반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관공서에 있는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 이 정신건강 업무를 하면서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거나 요즘은 이제 그 동복지센터에도 지금은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분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많은 정신적인 어떤 문제가 있으신 분들, 어려움을 가지신 분들을 접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인식 자체가 너무 치료적인 어떤 입장, 그런 것들, 그런 정보들, 그런 지식들만 가지고 계신 것 같아서 조금 더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들, 그런 방법들에 대한 인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들을 현재는 좀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시 단위로 하면 구 단위로 뭐 그런 담당 공무원분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그럼 어떤 주체가 그런 교육들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 그래서 지금 뭐 기초센터나 이런 데서 열심히 하고 계시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좀 더 정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들은 마지막으로 좀 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사자분들이나 가족분들은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 와서 교육 받으시고, 가족분들은 패밀리 링크라든지 그런 가족 교육들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 외에 시민들 대상으로 한 그런 교육이나 홍보 활동들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거는 전문가의 역할, 가족의 역할, 당사자의 역할들을 좀 나눠서 각자 역할들을 충실히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오늘 지금 거의 한 2시간 가까이 토론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그럼 이것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